네, 2022년 8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하고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구나. 하루빨리 안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부재는 중국의 경고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배짱 부족. 오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40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통화가 계속해서 보도는 대통령이 펠로시를 안 만날 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전화통화를 했느냐?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8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간 서초동 자택에 머무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죠. 휴가를 원래 진해 앞바다에 있는 청해대 저도로 가려고 그랬었죠.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국내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러한 지방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에 올 때 저도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8월 4일 오전에 조율을 통해 전화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명하지 않아도 돼야 될 걸 설명해버렸어요. 대통령실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요. 2주 전부터 미 측에서 윤 대통령 면담하고 싶다라는 타진이 왔으나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우리 윤 대통령은 저도 휴가 갈 계획이 있어서 어렵다라 그랬는데 오늘 8월 4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통화는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전에 펠로시 의장 측의 의사를 타진해서 그쪽에서 동의해서 성사됐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걸 설명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면은 북한도 발견하고 중국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포함해 미중 간 현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펠로시 측에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은 저도에 갈 게 있어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펠로시 의장이 뚫고 들어가서 만나는 그런 게 발견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은 2주 전에 이미 펠로시를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을 의식해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애초에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전화로 40분간 통화하는 걸로 했다.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40분간 통화하게 되면은 통역이 들어왔을 거고요. 영어를 한국어, 한국어 영어를 옮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화 시간은 한 20분? 어쩌면 더 적었는지도 모르죠. 뭐 얼마나 깊은 얘기 하겠습니까? 둘이 과거에 서로 알았던 사이도 아니고. 각자 얘기하는 거죠. 인도태평양 이코노미 프레임워크,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의 공급망 문제 등 뭐 그런 걸 이야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 펠로시 의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의 인권 탄압하고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해 왔었죠. 그걸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한미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펠로시는 이번에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 갔다 온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펠로시 일행의 한국 방문은 대북 억제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발표했죠. 그리고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Free and Open Indo-Pacific 질서를 갖고 나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실은 중국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때 중국이 반발하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있어서 원래 펠로시를 안 만나려고 한 건데 대만에서 중국이 반발한 게 있어서 윤 대통령이 피한 걸로 오해될까봐 그렇다고 또 원래 계획이 없던 만나는 것도 이상해서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도 있지만 중국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사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은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 불에 타 죽는다. 시진핑이 직접 얘기했고 환구15 전 편집장 등이 나서갖고 온갖 위협을 다 가했습니다. 근데 펠로시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중국의 발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하고 펠로시의 대한민국 방문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왜 우리는 물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저도로 휴가 갈 계획이 있어서 안 만나겠다라고 했긴 했지만 이게 자칫 대만에서 그렇게 불똥이 튀었으니까 우리한테 불똥이 튈까봐 피하는 걸로 오인될 수 있었죠. 근데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손님이 왔으면 맞아야지. 그리고 펠로시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가갖고 반중전선에 참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반중 노선을 강조하는 펠로시가 왔으면 반갑게 맞아야죠. 대통령 휴가가 중요해요. 대한민국 통수권자인데. 처음엔 안 만나려고 하다가 전화로도 했으니까 아이고 상당히 애쓴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죠. 손님이 왔으면 맞아야죠. 대통령이 자기 휴가가 중요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한테 어떤 위협을 가해했나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공약처럼 내걸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거기 공약일 겁니다. 공약으로 됐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때 주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당선되자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분명히 설명드릴게요. 지난 7월 27일 자오르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드 산불 정책을 지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산불 정책, 사드를 배치하지도 하지도 말고 그런 겁니다. 왜 그랬느냐? 25일 7월 25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산불 정책이 질문이 나왔어요. 산불 정책을 중국과 약속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그건 약속한 게 아니다. 그 당시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설명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은 이게 두려워서 산불 정책을 지켜라 라고 요구한 거죠. 문재인 정부는 제가 이 사드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발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그때 남관평과 국가안보실에 있는 차장이 가서 중국 가서 어쩌고 저쩌고 회담을 했는데 그때 합의해서 발표한 것도 보게 되면 산불을 지키라고 한 거는 중국의 요구이고 중국의 입장이고 우리는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서로 각자 얘기했던 겁니다. 산불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산불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 합의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중국은 약속한 것처럼 우겼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권 때리기 위해서 산불 약속을 했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애국심에 불탄 보수 언론이 중국을 도와주는 결과가 결론적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지키라고 하는 거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약속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다. 그리고 중국은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제가 거듭해서 치포에 가입하라라고 하는데, 중국은 치포 동맹은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내려는 것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이 치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압력은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약속을 지켜라, 치포에 가입하지 말라만 얘기했지, 펠로시가 왔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만나지 말라, 펠로시의 방안을 막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조금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죠. 사드 문제에 대한 제가 국방 전문 기자로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AMD를 하고 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걸 막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MD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형 MD를 만들겠다고 KAMD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서양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서양 넘어올 수도 있고, 중국이나 북한은 태평양을 넘어야죠. 태평양을 넘어올 때는 이놈들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그때 요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를 해군은 준비했습니다. SM-3에서 맞추지 못하면 이게 이제 쭉 통과해서 미국 전역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고고도에서 맞추는데 G 뭐라고 하는 거, GTV인가? 이거 최근에 나온 거고요. 거기서 막지 못하면 사드로 막아봅니다. 사드로 막지 못하면 패트리어트 팩3로 막습니다. 이게 미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쏜다고 하면은 잠깐 우주로 올라가겠지만 바로 떨어지냐. 우리는 SM-3가 없죠. 그리고 미국의 GTV인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드로 막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사드는 우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팩3 개념의 미사일로 막아야 되는데, 팩3 개념의 미사일은 우리가 사긴 샀는데, 팩3는 좁은 지역만 방어합니다. 서울 일부만. 그리고 우리 공군 비행장 일부만. 그리고 주한미군이 일부 자기네 기지에 배치한 거. 많은 곳은 빕니다. 근데 팩3급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현재 개발 들어간 게 천공2입니다. 천공2는 팩3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사드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거의 70%를 막을 수 있어요. 팩3나 천공2는 그보다 훨씬 좁은 범위를 막고. 그럼 우리는 이제 천공2, 천공1, 팩3가 있지만 빈 공간이 많죠. 그 넓은 공간을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가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KAMD는 천공2가 개발돼도 천공1, 천공2 갖고 대한민국을 다 막느냐? 못 막습니다. 사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드를 우리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도입하거나, 사드와 동급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에로우입니다. 에로우를 사거나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안 느끼려면.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다면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가로. 산불 약속을 지키라.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하고 복교를 하고 일본하고 복교를 하고 대한민국과 복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일이도 우리하고 대화를 일시적으로 했었어요. 왜 하느냐? 왜 할 자신감을 갖느냐?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수단이 있을 때 그들은 대화를 합니다. 없으면 적대적으로 갑니다. 중국은 ICBM으로 미국을 때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과 복교하는 거고, 일본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할 때 79년 복귀하는, 74년인가 복귀하고, 우리랑은 92년 복귀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여차하면 너희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아하하 웃으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한하고 대화할 때 현무 미사일로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대화하는 거예요.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사드를 추가 배치해서 지금 주한미군의 사드로 대한민국의 70% 막을 수 있죠. 나머지 서울은 못 막아요. 추가 배치해서 딱 하면 대한민국을 다 막을 수 있죠. 거기다가 천공2
팩2를 우리가 개발하고 천둥왕, 그다음에 미국에서 도입한 팩3하고 팩2 갖고 있으면 거의 막을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중국 말대로 안 듣습니다. 중국은 그게 싫기 때문에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말라. 삼불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위협 가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드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할까봐 전전긍긍입니다. 사실은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뭐 한한령을 내려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탄압하겠지만 그래봐야 자기네 고용 줄어들고 자기네 손해도 막심하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싸움을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되게 아쉬운 점은요. KAMD를 가동하는 사령부는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쏘고 난 거를 쏜 거를 우리가 맞고 때리면은 우리 못 막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매우 위험하죠. 쏘려고 할 때 우리가 팍 때린 다음에 그중에 살아남은 놈이 올려오면 막는 게 훨씬 쉽죠. 그럼 쏘려고 할 때 먼저 때리는 게 킬체인인데 킬체인을 운영하는 부대하고 KAMD를 운영하는 부대는 같아야 됩니다. 이거 따로 놀면은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킬체인 하게 하고 걔네들이 쏘면 막는 KAMD는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별도로 나눠놨어요. 이걸 통합하겠다, 전략사령부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두 기능은 공군 쪽에서 주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하고 우리가 추가 만약 도입한다면 사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천궁하고 미국의 팩3하고 같이 연동하려면 한미 미사일 또는 뭐 킬체인 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주한미군 사드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삼불약속 관계없이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좋은 시스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무미사일 때림까지 합치면은 또 미군도 에이타킴스가 있으니까 먼저 때리고 주한미군으로 날라오는 놈 있으면 KAMD로 맞고 그럼 훨씬 쉽잖아요.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일개 서생이 주장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군에서 아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사드 추가 도입하겠다 그러고 당선되고 나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펠로시를 적극적으로 만나려고도 안 하는 이건 뭔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유로웠으니까 얘기하는데 하고 나니까 겁먹은 거 아니냐. 자, 지금부터 제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쭉 지켜보면서 안보의 전문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나이브하다. 뭐 광주에 가서 광주 정신을 5.18에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나이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안보의 사령탑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의 초등학교 동기인 김성한 고려대 영문과 교수 출신인 고대 영문과 나오고 국제학대학원 교수하신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 윤석열 대통령이 학도옥단장했는데 그 전임 학도옥단장 그래서 육사를 가갖고 별 3개까지 달았던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인지 아니면 육사 41기인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인지 제가 분명한 건 이종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김영원이냐 김성환이냐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안보를 종합 컨트롤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고 없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펠로시를 만나냐 마느냐부터 우리가 KMD하고 미군의 사드하고 연동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킬체인하고 연동하는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안보를 모르고 대통령이 됐지만 존 볼턴이라고 하는 희대의 안보 전문가가 서포트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의견 안 받아주니까 사표 쓰고 딱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의 방안에 대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경고도 없었는데 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연극 보러 가셨고 연극 배우들하고 만나는 여유는 부렸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온,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 펠로시를 만나는 배짱은 못 보여줬어요. 이건 그의 안보 선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2022년 8월 4일의 약점입니다. 김성한 실장, 김용원 처장 누구든지 좋습니다. 아니면 제3의 인물을 해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도 안 갔죠. 군을 잘 모르고 평생 검사라고 하면 사건 다 터지고 수사 다 하고 보도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죄를 줍시다 하고 하는 굉장히 편한 직업이잖아요. 판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그럽시다 하는 직업이니까 더 편한 직업이고, 판검사가 죄를 주자 그러고 죄를 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편한 직업이에요. 저처럼 기자나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군인들은 나도 살아야 되고 막 판단해야 들어가니까 막 헤매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현장 전문가들이죠. 검사란 직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편한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윤 대통령이 대단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수사하는 것도 막 여론이 나서 터지고 나면 나중에 잡아놓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쉬운 건데 우리는 검사 출신이니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뽑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큰 문제지만 국내 정치는 그냥 넘어갑니다. 국제 정치에서 나토 정상회담 가서 중국 반대한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이 이렇게 나약하게 하는 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펠로시라고 통화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게 2022년 8월 4일에 발견된 대한민국의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 이 부분에서 뭐 제 방송 안 보겠지만 한 번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극 볼 여유는 있으면서 펠로시 만날 여유는 없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 네, 저희 관점은 그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